네, 8시 36분입니다. 오늘은 2월 2일 금요일입니다. 하태미 경제TV 2월 2일 개장 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도움되고자 여러분 대신 공부해서 쉽게 알려드리는 방송, 여러분의 참모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CEO님들이십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제 미국 시장은 전날 좀 많이 빠졌는데 웬걸 강하게 올랐는데, 어제 시장이 많이 오른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간 외로도 좋아요. 그래서 오늘도 강하게 오를 것만 같은, 역시 미국 시장은 작년 10월 말부터의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네, 상승하고 조금 쉬었다가, 상승하고 좀 연초에 좀 쉬었다가 또 상승하고 좀 쉬었다가 또 상승할 이럴 분위기네요. 부럽습니다. 지금 일본도 사상 최고가 근방에 또 쉬고 있죠. 일본도 상승하고 좀 쉬고 있다.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인도 증시도 다들 좋습니다. 우리만 이런가요? 자, 오늘은 PBR 얘기, PBR 줄 어떻게 볼 것인가 얘기하면서 우리 시장에 대한 외국인 시각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은 어제 시간 내로 좀 많이 올랐단 말씀인데, 대표적인 메타입니다. 옛날에 페이스북이죠. 메타가 어제 정규장에 한 1.2% 정도 올랐는데, 그 실적, 4분기 실적도 좋고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도 좋고 해서 광고가 괜찮다. 구글과 다른 얘기죠. 그러면서 올해 전망도 예상치보다 좋게 내놓으면서 지금 시간으로 14.1%. 야, 시간으로 14%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구글이 엄청 올라갈 거다. 메타가 엄청 올라갈 거다. 예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도 지금 시간 외에서 어제 아마존이 장중에 한 2.6% 올랐는데, 지금 보니까 시간 내로 아마존이 지금 얼마 오르고 있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존이 지금 시간 내로 한 7% 오르고 있네요. 지금 현재 7%. 그래서 오늘 밤에 아마존도 크게 오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참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 외에 지금 나머지 종목들, 엔비디아니, 엔비디아도 어제 또 차선 그 제곡집 바짝 따라갔죠. 그 다음에 AMD, 그 다음에 애플까지 지금 시간으로 한 1%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위 말하는 매그니피선트 7, 미국의 대표적인 빅테크 7개 기업들이 시간 내로 지금 다 좋아요. 그래서 오늘 밤에 나스닥 지수는 상당히 강하겠다. 다만 애플은 지금 중국에서 매출이 판매가 준다. 이래서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위치인데, 오늘 또 제가 이 분위기면 오늘 밤에도 나스닥은 또 최고치를 경신할 이런 분위기입니다. 미국 시장 분위기는 괜찮다. 그런데 우리 시장은 왜 이럴까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열심히 또 제가 최근에 여러분께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제 데일리 보시면 여러분들이 내가 참 참모를 잘 두고 있구나. 정확하게 코스닥 시장의 약세를 정확하게 방향을 분석해드리고 있다. 우리는 원인을 알죠. 그래서 우리가 대책을 잘 세울 수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자, 금융투자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금융투자라는 거는 이게 증권사입니다. 증권사, 대부분이 증권사인데, 증권사들은 거의 차익 거래만 합니다. 차익 프로그램 매매만 차익 거래만 하기 때문에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의 매매 내용을 들여다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시총 상위 종목이다 보면 되는데, 어제는 제가 1월 29일부터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1월 24일부터 1월 29일까지는 신규 상장 종목이 있으니까 사모펀드와 투신의 순매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를 파는 거라서 그들에 대한 매도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또 다르게 보니까 이 1월 29일부터는 좀 다르네.
1월 29일부터는 우선 연기금의 매도가 코스닥에 크게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1월 30일, 31일에는 신규 상장주가 없었는데도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가 야무지게 순매도를 했어요. 이게 걱정이죠. 신규 상장주가 없는데도 또 1월 29일에는 연기금은 그 신규 상장주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주체인데도 매도가 늘고, 어제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가 있었습니다만 투신이 어제 1,400억이나 팔았어요. 이걸 제가 찾아보니까 2020년 8월 12일 날 1160억, 1000억 이상 하루에 코스닥에 판 날이 기관 투신이 2020년 8월이면 도대체 몇 년 전 얘기입니까? 이 정도로 이제 많이 팔았네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의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이렇게 되면 사모펀드도 900억대, 연기금도 700억대. 이 정말 코스닥에 갈수록 점입 가격입니다. 코스닥이. 그래서 어제는 만약에 금융투자가 이거 1,800억 안 사줬으면 어제 코스닥은 비극이죠. 어제 이 분위기로 봐서는 어제 한 3% 빠졌을 입장입니다. 실제로 오전에 이렇게 오전에 그냥 곤두박질 쳤죠. 이때가 1.6%까지 밀렸었어요. 금융투자 안 사줬으면 아마 이러다가 이렇게 어제 한 3%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 금융투자에 어제 매수가 참 고맙게는 너무 고마우나 이 빈깡통인데 빈깡통 내용이 없는, 말씀드렸지만 금융투자는 그냥 시총 상위 종목 위주로 어제 금융투자가 순매수한 종목은 다 에코프로, HLB 시총 1, 2, 3이죠. 그러니까 이 금융투자가 어제는 고마운데 이거 오늘 당장 매도할 수 있는 게 금융투자거든요. 베이시스만 매도가 되면 당장 이거 매도하려고. 그러니까 어제는 고마우나 알맹이는 없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기관들이 이렇게 팔고 있다. 이게 문제인데, 그럼 어떻게 파냐 봤더니 어제 투신이 많이 팔았어. 도대체 뭘 팔았지? 하고 살펴봤더니 별거는 없더라고요. 사모펀드도 별거는 없어요. 1,000억 가까이 팔아서 봤더니. 그러니까 어제는 보면요, 우선 사모펀드 투신 연기금의 매수 절대 규모가 매우 적어서, 그래서 매도를 많이 해서 순매도가 크게 나온 게 아니라 매수를 아예 안 해서 순매도가 이렇게 크게 됐다. 두 가지가 있겠죠. 첫째, 매도가 크지, 매도가 막 특정 업종이나 막 그런 게 아니라 하는 점은 다행이죠. 매도가 규모가 절대 규모가 큰 건 아닌 건 다행인데 매수가 아예 없다. 이거는 좀 더 걱정이죠. 그만큼 코스닥은 지금 안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금융투자가 안 쏴줬으면 낭패 볼 뻔했는데 오늘 걱정이네요. 만약에 어제 금융투자가 순매수한 거 이거 오늘 만약에 순매도로 쏟아내면 어떡하죠? 그렇다고 지금 사모펀드 투신 연기금이 돌았을 거냐? 그런 조짐은 안 보입니다. 왜? 이놈의 저 PBR 때문에. 자, 보이시죠? 지금 코스피는요, 여기서 아예 다르죠. 요 장면이. 요 장면부터 아예 다릅니다. 다르죠. 그래서 이날 양봉 나는 날은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올랐어요. 올랐는데 사실 요 앞에부터 뭔가 조짐이 좀 찜찜하긴 찜찜하죠. 좀 찜찜한데 그 다음 날부터 코스피는 이렇게 올랐는데 코스닥은 떨어지고, 특히 어제는 코스피가 엄청 올랐는데 코스닥은 장중한 때 1.6%까지 밀리다가 겨우겨우 회복한, 완전히 어제는 그동안 이날부터 달라지고 있는데 이게 이번 주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부터 1월 29일부터, 아까 1월 29일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그랬죠. 1월 29일부터 이번 주 월요일부터 요 날이죠. 1월 29일부터 연기금부터 매도가 나오더니 기관 매도도 커지고 뭔가 달라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제는 가장 극단적인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저 PBR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어제 양시장은 그야말로 완전히 양극화되는 모습인데 코스피는 1.8%는 올랐는데 코스닥은 0.1% 하락.
특히 아침에 1.6%까지 밀렸었어요. 한 집은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한 집은 지금 초상을 치고 있고, 외국인이 그나마 어제 코스닥에서 사줬습니다. 근데 투신 사모펀드의 순매도는 투신의 순매도는 거의 3년 만에 최대라 그랬죠. 그러다 보니 어제 유가증권 시장은 상승 종목이 일방적으로 많았고 코스닥 시장은 하락 종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최근에 보면요, 지수는 좀 뭐 차이가 있더라도 등락 종목 수는 비슷했는데 비율이 어제는 완전 차이가 났어요. 양시장 사이에 완전한 양극화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굉장히 안 좋은 조짐입니다. 그래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약한 상황에서 다른 쪽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한쪽이 조상을 치면 조상집 옆에는 잔치가 벌어지지 않는다. 근데 이런 원인은 지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에 따라 저 PBR주가 부상해서 어제 여러분 보셨지만 어제 양시장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보면 현대차, 제주은행, 제주은행 정말 참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일이군요. 기아, 자동차들이 보이고요. 삼성물산, 하나금융지주 이것들이 다 지금 저 PBR주로 분류되는 종목들이죠. 그럼 지금 저 PBR주 찾기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뭐 제 생각은 의미가 없고요. JP모건에서 보험주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놨어요. 보험주 해서 삼성생명이 최우선이다 하면서 JP모건이 어떤 의견을 내놨냐 하면 보험주들이 2023년 이후 보수적 배당, 그러니까 배당이 별로다는 얘기죠. 보수적 배당. 그 다음에 규제 강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상승은 제한적일 거다. 네. 뭐 쭉쭉 뽑아 올라지 못 올라간다. 이런 의견을 내놨어요. 이게 JP모건 의견입니다. 왜냐? 그동안에도 지금 뭐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 한다 그래서 우리 저 PBR주가 대부분입니다. 아마 우리 PBR 1배 미만인 비중이 우리나라에 한 60% 이상일까? 한 65%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 PBR 말 그대로 자산 가치가 시가총액의 1배 미만이다. 뭐 쉽게 말하면 이 회사 지금 청산을 해도 주주들이 나눠 가지는 게 많다. 그래서 이게 저평가다. 그런 논리는 말은 맞아요. 저 PBR이라는 개념이 90년대 후반에 나온 개념이죠. 90년대 중후반에 나온 개념인데 새로운 개념도 아니고요. 근데 낡은 개념이죠. 실은. 어쨌거나 그래서 JP모건의 의견을 보면 제한적이라 한 빼기 뭐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러지만 금감위원장은 은행들 니들 배당잔치 지나치게 하지 마. 니들이 지금 국민들 피 빨아먹어가지고 이익을 많이 내가지고 니들 성과급하고 배당장치 하는 거 하지 말고 금리를 좀 내려 하는 게 금감위원장님 얘기 아닙니까? 맞는 얘기죠. 우리나라 은행은 제가 월가보다 훨씬 탐욕스러운 사람들이다.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강남 중심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가치의 상승분과 은행 대출 증가분은 똑같습니다. 네, 부동산이 알맞는 건 아니거든요. 대출이 집중되는 지역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 대출을 억제를 하면 부동산 가격이 잡히는데 의외로 경제 담당자들이 참 지식이 부족해요. 지식이 부족하다기보다 이 살아있는 지식이 부족하다 그럴까요? 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가중치를 확 부여를 해가지고 대출이 힘들도록 하면 저렇게 안 올라가는데 그래서 강남 아파트 올라갔다고 또 우리가 뭐 없는 분들이 그렇게 막 부러워할 건 없어요. 이자, 네, 재산세, 이거 특히 이자 장난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수입은 늘 빠듯한데 이자 꼬박꼬박 나가고 사실은 뭐 아파트 가격은 비싸다 하지만 실제 삶의 질은 매우 낮습니다. 결국 득보는 건 뭡니까? 이래갖고 득보는 거는 은행들이죠. 은행들은 네, 대출 자산을 증가시켜서 이자를 받는 게 은행들 아닙니까? 네, 근데 그 대출도 어느 정도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은 지금 예대율이 100% 넘는 걸로 알고 있죠. 빨리 줄여야 되는데 홍콩 이런 데는 예대율이 보통 70% 정도입니다. 예대율이 100% 넘는 나라가 한국, 뉴질랜드, 호주 이런 데거든요. 이런 집들이, 이런 곳들이 집값이 비쌉니다. 얘기가 조금 어긋났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 피 빨아먹으면서 니들 막 성과급 잔치하고 배당 잔치하고 하지 마 하는 게 지금 금감원 입장이니까 이게 규제 강화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JP모건은 제한적이다. 결국 이 PBR이라는 개념은 사실 뭐 말장난이죠. 숫자 노름입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회사가 장사가 잘 돼야 뭐 배당을 주든지 자사주를 취득하든지. 근데 보험 산업이란 것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럼 보험 산업의 미래가 밝지 않죠. 국내 인구가 줄어드는데.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그러면서도 지금 그 중에는 삼성생명이 제일 보험주 중에는 최우선이다 정도까지는 얘기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한적이다 하는 게 지금 BBR에 대한 의미 있는 해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올랐지만 푹 꺼질 가능성도 높다.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저 PBR주 중에서도 성장하고 수익이 많이 나는 회사를 찾으면 괜찮겠죠. 저 PBR주는 흔해 자빠졌지만 그 중에서 성장하고 수익을 제대로 내는 회사는 매우 드물다. 그와 관련해서는 제가 우리 정 의원님, 프로 의원님께 제가 분석을 해서 알려드렸죠. 알려드렸으니까 뭐 이런 것들 뭐 다들 알려드렸으니까 우리 그 애청자님은 당연히 프로 회원님이시겠지만 이런 투자는 아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운영하는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돈이 얼만데 저 같은 참모 두시고 규모가 좀 되신다면 정회원으로서 제 머리를 좀 이행하시고요. 070-4067-1002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응대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공부를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죠. 이렇게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펀드 매니저 이상으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을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리가 되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PBR주는 이런 개념이고 이런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이제는 좀 거의 얼만큼 오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직 2월 달에 프로그램을 정부가 도입하겠다 하니까 도입하면 발표하면 빠지겠죠. 아직은 발표를 안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캡티비전이 어제 16% 오르면서 또 신고가를 냈네요. 자, 그래서 우리 캡티비전은 제가 작년 12월에 이 3불 초반에 있을 때 우리 방송에서 열심히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유튜브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유튜브 영상도 제가 여러 개 만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꽃이 피고 있네요. 자, 지금 어제 6불 77전에 마감됐는데 아직도 초기에 불과하다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혹시 캡티비전을 이전부터 갖고 있는 분들 잔고를 보면요, 지금 내도 한 40% 정도, 30% 정도 손실 이렇게 잔고에 찍힐 거예요. 왜냐? 스펙의 합병의 기준가가 10.5달러였거든요. 그래서 10.5달러가 원본이야. 그래서 지금 6.7달러도 손실로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 스펙의 합병의 기준가가 10.5불이다 하는 겁니다. 결국 아직은 예를 들면 우리 개념으로 치면 공모가보다 한참 밑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요 하면요, 이제 상식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저도
우리나라 스펙도 좀 복잡하지만 미국 스펙은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미국은 스펙을 하려면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 돈을 투입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증권사들이 뭐 가볍게 돈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자금 규모가 3천억 정도 되어야 스펙을 만들 수 있다. 우리랑 사이즈가 다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리비안 전기차 이런 거 다 대박이 났잖아요. 이게 다 스펙입니다. 스펙과 합병 상장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2021년에 초대박이 났습니다. 스펙들이. 그래서 2022년, 23년에 스펙이 우후죽순처럼 한 400여 개가 생겼다 그럽니다. 근데 하나 만들려면 이렇게 돈도 많이 드는데, 또 하나 만들려면 3천억씩 돈을 모아야 되는데, 그 2021년까지는 그야말로 순수한 투자자들이 통해서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그 자금을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차입 형태로 헤지 펀드들한테, 야, 일단 돈부터 타. 우리 3천억 만들어야 되는 돈부터 타고, 우리가 스펙이 여기에다가 합병 상장이 되면 돈 빼가. 그 대신에 이자조로 12주당 한 주씩을 줄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아주 대부분이라 그럽니다. 돈이 안 모이니까. 스펙은 만들어야 되겠고. 그래서 그러면 합병이 완료가 되면 헤지펀드들은 이제 돈을 찾겠죠. 원금을 빼가고 이제 12주당 한 주씩 이제 받은 주식은 매도를 하겠죠. 이자조로 이제 회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스펙들이 합병 상장 첫날 급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물량들이 기계적으로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게 비정상적인 일이죠. 이제는 그래서 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전이 되려면 아직도 10.5불이 원전이고요. 결국 이 회사의 경영권을 갖고 있는 제규어는요, 원전이 10.5불인 사모펀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모펀드가 여러분이 제규어 회장이면 어떻게 할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그림이 나오시죠? 내가 원전에서 수익을 내려면 주가를 어느 정도까지 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지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직은 뭐 올랐다 막 이렇게 할 건 아니고요. 이걸 원래 이전부터 갖고 있던 주주들은 아직도 큰 손실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스펙에 따른 일시적 현상에 따른 정상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기업에 대한 내용은 제가 유튜브도 있고 제 카페 리포트도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이런 거는 정말 우리 하 대표처럼 공부하는 참모 아니면 듣기 힘든 얘기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이제 이해하셨을 거네요. 그래서 아직도 초기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자, 9시 59분 40초입니다. 20초 후에 개장 방송 시작할게요.